직장 얻기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요즘 채용 관련 소식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예민한 소식이 참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각종 비리 소식에 또 한숨이 나오시기도 할 텐데 부정한 채용 청탁을 받고 또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도 수차례 떨어져 봤지만 떨어지면 일단 내 이력서를 보게 되죠. 네. 뭐가 문제였을까? 난 좀 이걸 부각하고 싶었는데 왜 회사에서는 자꾸 이것만 볼까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네. 것들을 회사에서 요구를 하죠. 그러니까요. 네. 오늘부터 이제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네.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는지 법은 얘기해 주실까요?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. 네.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인데 2014년에 제정이 돼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뭐냐면 네. 무엇을 물어봤을 때 행정처분, 과태료를 좀 매길 수 있다고 그게 시행이 됩니다. 네. 일단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본인 구직 관련해서 용모라든지 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신체 조건 물어보면 안 되고요. 네. 또 그리고 재산 상황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혼인 여부 결혼했냐. 물어봐서도 안 됩니다. 네. 그리고 또 세 번째 직계 좀비 속이라든지 형제 자매의 직업이나 재산 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 위반하면 회사가 300만 원 과태료, 네. 두 번째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법은 시행이 됐고 이제 과태료가 오늘부터 이제 어기면 네, 부과가 됩니다. 거고요. 예. 지금 이제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걸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도 좀 있어요. 일단 출신 지역은 안 되는데요. 출신 학교는 가능합니다. 법에 그건 네.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학교에 따라서 뭐 필요한 어떤 직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또 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은 안 되지만 출신 또 학교는 지금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채용의 자유는 없어진다. 네.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사실 뭐 어떻게 얘기하면 과태료는 내면 그만인 그렇죠. 거고 기업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여서. 그래도 예전에 과태료가 없을 때하고 지금 과태료가 시행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.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과가 된다 그러면 회사 자체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는 채용할 때 이 법에 따라서 좀 엄격하게 지켜야 되겠다.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앞으로 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블라인드법, 채용법이 시행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 법 시행돼서 과태료는 부과된다고 하는데 나는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이런 네.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. 일단 본인이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. 제가 녹음을 또 하기도 그렇다고요. 뭐 녹음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. 항상 또 약자 입장이 녹음해서 신고하면 사실은 이 법 위반이면 과태료 행정처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직자 입장에서 그런 거에 생각을 못 합니다. 일단은 조금 자기 정보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취업하고 취직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법은 만들어지고 벌칙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가야 될 길이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. 또 구직자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네. 그래서 이제 이 법 위반을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. 지금 이 채용 절차 공정한의 법률 매뉴얼이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데요. 거기 네. 보면 어떤 것들은 질문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질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력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쓸 필요가 없는 건 이제 빼버려도 됩니다. 그 법에 따라서. 근데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는 빼면서 면접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면접이나 취업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네. 하면 되는 겁니까?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다. 어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. 네. 그 신고하는 걸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과태료가 맞습니다. 되는 건가요? 어떤 지방 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. 네. 노동청에 신고해서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이력서나 이런 거에 이걸 써라고 했다. 아니면 면접 활동 과정에서 나의 어떤 외모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족의 어떤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봤다고 신고를 하면 아마 그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조사를 거쳐서 네.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되는 겁니다. 부과하는. 과태료가 한 번 정도는 모르죠. 두 번, 세 번, 네 번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리고 또 그 입시 준비생들을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게 비리잖아요. 그렇죠. 채용 비리. 네. 알고 보니 이런 비리가 있었더라. 난 청탁. 뭘 준비했나 네. 싶기도 하고. 네.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? 맞습니다. 두 가지가 시행되는데 그 한 네. 가지가 그 부분입니다. 청탁 부분입니다.
정유라 사건이라든지 KT 채용이라든지 강원랜드 채용 관련해서 누가 청탁을 해서 청탁에 기인해서 누가 내가 뽑혀야 되는 딴 사람이 뽑히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청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아닙니다. 과태료를 지금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최대 3천만 원 부과할 수 있는 것도 법을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.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요. 만약에 뇌물이 가면 뇌물죄도 새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. 형사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형사로 되지 않는 부분, 단순 부탁하고 청탁하고 뭐 누구한테 청탁해서 이래 건너 청탁하는 경우 청탁했던 또 받은 사람 다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됩니다. 그거를 이제 지금 형사 처벌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메꾸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어제도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이 됐다. 네. 네, 항상 그런 법이 시행되거나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면은 뭐 당장 바뀌지는 않고요.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아마 이 부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. 모호해요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아주 모호한 부분도 있고요. 또 이것도요. 블라인드 채용법도 어디까지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. 법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법에 만들어야 될지가 사실 의문인데 만드는 거거든요. 다만 네.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채용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네. 직장 내 괴롭힘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법까지 만든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문화가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